최근 스스로를 비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혼주의를 선언해 자신의 확고한 소신을 밝히는 건데요. 이처럼 비혼이 증가하고 또 결혼을 거부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비혼이 증가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 주변만 봐도 네. 그 비혼주의를 선포를 하거나 네. 아니면 또 어떤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좀 커져가고 또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2018년 통계청 그 사회조사인데요. 이제 더 이상 결혼이 의무가 아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그 응답률이 56.4%가 그렇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통계 조사를 계속 해왔는데 처음으로 과반을 넘은 경우입니다. 2018년에. 네. 그러니까 56.4%가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에서 비혼과 관련된 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가 이거를 언급량을 봤더니요. 2013년에는 1,775건에 불과했어요. 네. 비혼이란 단어 자체에 네. 대해서. 그런데 이게 2016년쯤 가니까 이제 10,000명이 넘어가서 10,137건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 1년 후에는 2897건으로 훨씬 2배 이상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2018년에는 무려 45,795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폭발적으로 지금 네.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또한 이제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가,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를 살펴봤더니 결혼과 관련된 단어 중에 하나가 결혼 거부, 그다음에 결혼 혐오, 네. 결혼 불행한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키워드가요. 네. 아니 결혼을 두고 혐오한다 이런 감정까지 나왔다는 게 좀 놀라운데 이렇게까지 결혼을 거부하고 또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인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출산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예.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또는 비용 이런 것들을 보면 난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주변에서 이제 아마 그 행복한 부부를 찾기 쉽지 않은가 봐요. 상당히 네. 이제 부부가 여러 가지 다투는 부부, 그다음에 또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 생활 자신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업률도 오르고 또 사실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주거 비용 자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직장도 가기 힘들고 저축해서 집 사기도 쉽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런데 뭐 뭔가 그 결혼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결혼하고 이런 것이 나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젊은이들 자체의 어떤 사고방식도 영향을 주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집단주의라든지 뭔가 가족 이런 것보다는 나 개인의 삶이라든지 개인의 여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은 더 이상 어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 중에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2년생 김지영 책과 또 예. 영화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네, 결혼 후에 여성의 그 달라진 삶에 대한 작품이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또 공감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비혼족이 늘면서 이들 세태를 반영한 현상과 문화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한 온라인 게시판을 보니까 10년간 만약에 당신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이제 사실 축의금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축의금 대신에 위로금을 걷어주겠다. 오, 이런 신기해요. 얘기죠. 네. 그동안 투자만 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이게 내가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싱글 웨딩이라는 그런 단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싱글 웨딩이요? 뭐냐면은 그 혼자서 웨딩 드레스를 입거나 턱시도를 입고 뭔가 사진을 찍는 그런 그 문화가 있대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이런 예복은 입고 싶으니까요. 뭔가 결혼식의 그 느낌 이런 것들 을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복장 뭐 웨딩 드레스라든지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런 거죠. 네. 실제로 SNS에서 싱글 웨딩에 대한 해시태그가 무려 15,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예. 게다가 또 요즘 최근에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조카 바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 같아요. 네, 아이는 낳지는 않지만 이 조카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게 비혼이나 만혼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별로 느끼고 싶지 않지만
아니지만 그러나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대리 만족적으로 경험하고 싶다 이런 네.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비혼을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비혼을 좋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비혼을 회피를 위해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좀 뒤따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선택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은 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가가는 선택이 있고 회피하는 선택. 두 번째 건 좀 흥미로운데 뭔가 선택을 하는데 뭘 회피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가는 선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좋아서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업을 택할 때도 내가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다가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것도 다가가는 선택이 되는데 예. 회피하는 선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라든지 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마치 차악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네. 쫓겨서 하게 되는 네. 선택이라고 볼 수 근데 있겠네요. 문제는 뭐냐면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느낌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행복한 느낌이라든지 뭔가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냥 뭐를 피하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하게 됐다가 아니라 만약에 비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말 원해서 이 비혼을 선택했다. 예. 이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해 볼 그런 시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결혼을 선택하든 비혼을 선택하든 어느 선택이든 존중을 받아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비혼주의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또 주위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색안경은 어떤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기성세대들이 주로 살았던 그런 세상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이것이 정말 당연한 그런 삶의 흐름이었잖아요. 예.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결혼은 정상적이고 뭔가 비혼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예. 자기한테 익숙한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존의 어떤 생각에 많이 생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결혼 안 한 여성들을 보고 되게 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네. 자기 혼자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혼이라는 단어를 보면 비슷한 단어로 미혼이라는 단어가 예.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혼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다. 네, 맞아요. 언젠가 그 얘기는 할 것이다. 언젠가 할 것이다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비혼은 안일비자잖아요. 네. 사실은 내가 결혼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세대 차가 있는데 서로가 소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니, 결혼의 반대말이 미혼이라는 점, 비혼이 그렇죠. 아니라요. 그렇죠. 이게 네. 용어 자체에서 그런 느낌이 가치관이 반영된 뉘앙스가 거죠. 반영이 네.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존 생각들이 참 묻어난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혼이 이제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당당하게 필요하면은 결혼을 선택하든 아니면 비혼을 선택하든 나의 주관적인 선택이다. 이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문화로 갈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인 가구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혼자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아닐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비혼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혼자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새로운 느슨한 연대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일종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같이 비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들이 서로 관심사도 비슷하고 뭔가 서로 간의 정서적인 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느슨한 가족 연대 네. 이런 것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거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한 사람의 응답률을 보니까 2010년에는 40.5%였는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6.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과반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동거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개인화되고 어떻게 보면 점점 파편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양한 가치가 다양한 선택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할 때 기존에 결혼하고 항상 출산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무리가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가치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지잖아요. 나랑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정말 많아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상황,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 갈등을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큰 과제로 남겠죠. 네. 사실 프랑스도 일찍이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네. 전통적인 결혼 외에도 동거와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시민연대 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결과 저출산 문제나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해결이 됐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의 때가 다가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